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풍신수길의 뒤를 이어서 일본 열도를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야스는 1543년 미가와국의 오카자키 성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지 2년 만에 어머니와 헤어지고 오와리국에서 2년 동안 인질 생활을 했는데 이때 그 오다 노부나가로부터 꽤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 가신으로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 가지고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인 그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옹립하는데 큰 힘을 보태서 그 당시에 큰 세력으로서 성장을 하게 됐죠.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 부장,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장 아케치 미스히데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공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케치 미스히데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교토로 몰아갔어. 그러나 이미 약삭빠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수를 쳐서 그 오사카 부근의 야마자키 전투에서 아케치를 죽이고 선점을 하는 바람에 이 이에야스는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히데요시한테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히데요시하고 이에야스는 그 권력을 선점하려고 여러 차례 부딪혔는데 이 나중에 이 히데요시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여동생인 아사히 히메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제 히데요시가 처남이 된 거지. 그래서 1586년부터는 히데요시에게 형식적으로나마 그 신하의 예를 갖추고 복종의 맹세를 하게 돼.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부하가 된 거지, 말하자면. 이제 히데요시가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규슈를 점령을 하고 또 호조 가문도
완전히 굴복을 시키면서 일본 열도를 통일을 하게 됐지만은 이 통일 이후에도 이에야스는 좀 그 히데요시한테는 그 라이벌 관계이니까 히데요시가 이에야스를 그 교토에서 떨어뜨려서 지방으로 보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 대신들은 그 이에야스를 지방으로 보내는 것을 사실 극력 반대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다와라나 가마쿠라가 아닌 그 호조의 일개 출장소 호조 시대 호조 가문의 일개 그 출장소에 불과한 에도성으로 입성토록 명령을 내. 뭐 저 이에야스도 히데요시의 부하로서 상사의 명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에도로 들어가게 돼.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1592년 이제 임진 외란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죠. 히데요시가 나고야성을 그 조선 침략의 기지로 삼고 동원령을 내려 여러 그 다이묘들한테. 이에야스도 이때 동원령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병력을 이끌고 나고야성으로 출진을 했지만은 그 이상하게도 히데요시가 이에야스에게는 출병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그 주변을 좀 도우라고 말이지. 그 일본 열도에 남아 있도록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에야스는 전쟁에 나가서 좀 공을 세우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 히데요시가 이에야스를 조선에 출병을 하면은 그 배신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벌을 갖다가 자기 측근에 딱 두고 감시를 하면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놔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 조선 정벌이 뜻대로 되지를 않고 그 명과의 화친으로 일단 퇴각을 했다가 그 화친 조약이 그 사기라는 걸 알고 1597년에 재침을 했지만은 그 이듬해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히데요시는 후시미 성에서 이에야스를 비롯한 그 5 다이로들에게 그 늦게 얻은 히데요시의 유일한 서류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에야스는 경쟁자들은 뭐 조선 정벌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사실상 5명의 그 측근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에야스가 또 히데요시의 매제로서 말이지 상당한 그 권력에 그 가까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이에야스는 그 여러 다이묘들과 그 사돈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입지를 자꾸 넓혀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그 1603년에 무로마치 막부 이래 여러 권력자들이 전부 교토에 본거지를 뒀지만은 이 이에야스는 자신의 그 본거지인 에도의 막부를 개창을 하고 다음해부터 에도성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 작업을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 중세에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또 무로마치 막부로 갔다가 거기서 오다 노부나가로 시작되는 그 생국구 전국시대, 생국구 시대를 생국구 시대로 이제 변했다가 말이지. 근데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에야스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종전과 같은 그런 쇼군의 시대가 막부 쇼군이 등장하는 그 막부가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데요시도 사실은 막부 정치를 하려고 했었지만 자기 신분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쇼군의 지위에 오를 수가 없어서 쇼군의 지위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그 관백의 신분으로서 그 다이묘들을 다스렸는데 이제 히데요시와 다르게 그래도 이에야스는 그런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쇼군의 직제를 살려서 자신이 쇼군이 지위에 올랐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도쿠가와 막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니까 에도 막부라고 불리고 있지. 이제 이 생국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때서부터 에도성이 260년간이나 도쿠가와 쇼군의 거성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 이에야스는 당시의 그 구주에는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쪽에 그 지리상의 발견 시대에 몰려든 그 서양인들이 배가 침몰되거나 뭐 해서 많이 모여들어서 애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했어요. 구주에. 이에야스는 애국인들을 적극 수용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이 조선에는 그 쇄국 정책을 폈지만은 이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 기독교는 조선과 같이 탄압을 많이 했어. 모든 국민들에게 불교를 믿도록 강요를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뭐 불교가 사실상 일본의 국교가 됐지만은 이 종교적인 거 이해는 그 서양인들을 고문으로 그 등용을 해가면서까지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는 그런 대세를 지었단 말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조선과의 국교도 관계도 이제 회복을 해서
1607년에는 조선과 이 포로 교환도 하고 또 같은 해 조선통신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는 등 이런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어요. 그런 한편으로 이 국내에서는 그 이에야스가 이 쇼군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지만은 역시 그 도요토미 측의 그 잔당, 오사카에서 그 도요토미의 그 잔당, 그 천함의 잔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오사카 성을 정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1614년에 이에야스가 스스로 총지휘관이 돼가지고 1615년에 오사카 성을 함락시켜. 그래서 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어 있던 도요토미 가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요토미 시대는 가고 도쿠가와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1616년 73세를 일기로 이에야스도 사망을 하고 이후 260년까지 이에야스의 도쿠가와 가문의 그 막부가 지속이 됐지만은 이제 메이지 시대 이제 쇼군의 시대에서 쇼군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천황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러한 왕정의 시대로 나가게 되는데 그 메이지 시대, 메이지 천황의 시대는 다음번에 다시 또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우라 세이잔이라고 하는 그 수필의 그 갑자야와라는 데를 보면은 그 일본 열도의 그 3대 영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을 영걸로 뽑는데 이 세 사람의 그 인격을 비교한 것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두견세를 예로 들었는데 그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울지 않는 두견세는 죽여버리겠다. 성질이 상당히 급한 거지. 그 다음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울지 않는 두견세는 울게 해보이겠다. 노력형, 좀 기다리는 스타일 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세 사람의 그 성격 비교를 한 그 시가 있어요. 이런 시도 함께 소개를 하면서 오늘의 역사 산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근대사 메이지 유신의 그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